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상수학에 대해서 정말 티끌만큼 한번 배워봤잖아. 그래서 너네가 수학에 어떤 학문들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번 주는 현대대수학, 다음 주는 정수론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도 아니야 그냥 딱 건드는 수준으로만 이제 한번 볼 건데, 오늘 배울 파트는 대수 중에서도 현대대수학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대수학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접했던 수학의 학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얘들아, 기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잖아. 어떤 대상들을 주로 다루지? 그렇지, 평면 도형이나 뭐 입체 도형들에 가지고 우리가 뭘 탐구했었어? 뭐 합동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뭐 부피, 넓이, 이런 성질들을 탐구를 했었어, 그지? 자, 그러면 기억이 날진 모르겠지만 위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루는 대상들이 곡면을 주로 다뤄요. 부드럽게 연결된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 위상적 성질 기억나니? 오일러 표수, 뭐 채색수, 이 곡면의 오일러 표수나 채색수 등등의 우리가 위상적 성질을 다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구경해볼 이 대수에서 다루는 대상들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대상들은 무엇인지를 학습해볼 거고, 대수적 성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이번 시간이 끝나면 대수가 이런 거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대수를 하기 이전에 가장 대수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이 연산이야, 얘들아. 연산을 빼놓고는 대수를 논할 수 없어. 자, 연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연산들, 너네가 알고 있는 연산들이 뭐가 있어요? 더하기 있지. 또 곱하기, 뭐 나누기, 또 빼기, 뭐 이렇게 연산이 있잖아. 자, 이런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고, 너네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은 어떻게 돼? 연산 법칙, 교환 법칙이 뭐냐고 하면 안 돼, 얘들아. 너네 교환 법칙 했잖아. 제일 첫 번째 정수의 덧셈 하면서 교환 법칙 배웠었는데,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그 결과값이 같았었죠. 곱하기 같은 경우에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교환 법칙이 성립했었어. 또 무슨 법칙 알고 있어? 결합 법칙도 배웠다, 얘들아. 너네가 무심코 넘어가는 얘기들이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런 이제 너무 당연해 했던 내용들은 사실 엄청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이거를 수학을 확장 해보다 보면 그 존재 자체의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엄청난 증명이 필요한 거야, 사실. 일단 결합법칙 한번 볼게. 결합법칙은 더하기 같은 경우에도 세수에서 순서 상관없이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더하는 거나, 뒤에 거 2개 더하고 앞에 거 더하는 거나 그 결과값이 같았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얘들아, 더하기랑 곱하기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빼기는 성립해? 빼기 성립 안 해. 1 빼기 5랑 5 빼기 1이랑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 연산 법칙은 모든 연산에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법칙을 성립하는 연산이 있고 아닌 연산이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네 법칙 하나 더 아는 거 있는데, 그렇지,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근데 분배 법칙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의 차이점이 있어. 과의 차이점. 연산이 2개가 필요해. 너네가 분배 법칙이라고 배우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연산 2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3 플러스 5는 분배가 돼요. 2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5로, 그치? 자, 2를 오른쪽에 곱해도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로 분배가 돼요. 이렇게 연산이 2개가 필요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빼기와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에 관해서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지? 자, 그러면 연산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 아니겠지, 그치? 연산은 무수히 많아. 왜냐면 연산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하나의 약속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와 B가 있는데 내가 연산기호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 연산하는 결과값을 A 곱하기 B 빼기 A 이런 식으로 연산을 정해놨으면 이것도 하나의 연산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연산이 되는 건 오케이. 연산이 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 연산 법칙이 성립할까? 그거는 빼기와 나누기가 교환, 결합, 분배가 성립하지 않듯이 이 연산, 내가 정한 연산이 교환, 결합, 분배가 뭐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대수적 성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연산 법칙. 그거를 우리가 탐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화면에서 너네가 알고 가면 알아야 할 거는, 내가 다음 수업을 위해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대수를 논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연산이란 건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 연산은 정하기 나름이고 그 연산이 어떤 연산 법칙을 성립하느냐는 연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연산을 대수에선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 자, 그러면 연산 자체가 대수에서 다루는 그런 탐구 대상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너네가 기하에서 도형을 다루지, 도형의 넓이, 길이, 부피는 다루지. 근데 그 넓이, 길이, 부피는 연산에 해당하는 거고 직접 내가 다루는 대상들은 군, 환, 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할 거야. 즉 군에서의 연산, 환에서의 연산, 체에서의 연산을 보는 거야. 기하에서 도형의 평면 도형의 넓이, 길이 이걸 보듯이 대수에서는 군, 환, 체, 연산 법칙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군, 한 체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여기서 너네가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애들이 군, 환, 체예요. 그래서 군, 한 체를 볼 건데 제일 쉬운 게 군이고요. 조금 더 어려우면 환이고요. 조금 더 어려우면 체가 돼요.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도형이고 하니까 조금 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얘는 뭔가 많아. 되게 많아.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넨 다 잘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 자, 가장 쉬운 군은 일단 쉬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연산 한 개만을 다루거든. 환체에서부터는 연산 2개를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군, 환, 체 순서대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아무나 군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평면 도형도 얘들아, 너네가 여러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 그러니까 다각형도 여러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걔가 성립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다 군이 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모든 대수에는 연산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연산 하나를 정해놨어. 얘는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군은 그룹, 영어로 그룹으로 해서 약자로 G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군이면 어떤 그룹 그리고 어떤 연산 이 2가지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종소리가 너무 크니? 미안해. 자, 그래서 군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그 군, G 어떤 그룹인지 그리고 어떤 연산기호를 내가 쓰는지 이거의 2가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그룹이든지 다 성립한다, 어떤 그룹이든지 다 군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든지 다 군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집합들이 과연 그룹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정한 이 연산에 대해서 우선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돼. 즉
이게 성립을 해야 되겠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항등원이 존재해야 돼요. 자, 항등원이란 거는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쉽게 받아들여서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야. 내가 예시 설명하면 너네가 아 할 텐데 지금 아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떤 A라는 원소가 있어. A라는 애가 있어. 이 그룹 안에 A라는 거와 연산을 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어떤 애가 이 그룹 안에 존재하는가? 있다면 걔는 항등원이고요. 그러면 일단 군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건이란 건 뭐냐면 이 항등원이 있다면 내가 어떤 A를 들고 오든지 뭐를 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 세모, 이 여건이 그룹 안에 존재하는가? 있다면 그걸 여건으로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구는 얘들아 정수집합, 정수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정수집합, 정수모음, 정수의 연산은 더하기를 한 요거는 군이 돼요. 얘는 그룹이 성립을 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얘가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 한번 볼게. 자, 정수 같은 경우에 결합법칙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성립하죠. 앞에 걸 먼저 더해서 하거나 뒤에 걸 하거나 항상 연산의 결과가 같죠. 항등원이 존재할까요? 얘들아 봐봐. 정수가 이렇게 있어. 쭉 있겠지, 그치? 여기다가 뭐를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수가 정수 안에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지? 0. 0은 더하기 연산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죠? 자기 자신이 나오지. 이 0이 정수 안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은 얘는 그룹이 되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 거야. 자, 그러면 여건은 존재하는가? 자, 봐봐. 어떤 정수를 들고 오더라도요.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서 0이 되려면, 항등원 0이 되려면 0을 더하면 되고 1 더하기 뭐를 하면 0이 돼? 마이너스 1이 있고 2는 마이너스 2가 있고 3은 마이너스 3이 있고 2는 마이너스 2는 2가 있고 마이너스 1은 1이 있지. 각각에 대한 여건이 다 어디에 있어? 정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수 안에 모든 원소의 여건은 존재하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렵지.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항등원은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여건은 각 원소에 대한 여건이 다 그 집합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벌써 어렵다, 그지? 군이라는 거를 만족시키려면요. 우선 연산이 하나 정의돼야 되고요. 내가 어떤 집합을 가지고 어떤 집합, 어떤 연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정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칙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연산 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항등원이 과연 이 집합 뒤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지, 이 세 개를 만족하면 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군이 이렇게 어려운데 화는 얼마나 어려울까? 조금 각오를 하고, 자, 또 종이 칠 것 같네요. 잠시만요. 각오한다는 마음으로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자, 화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해볼 거예요. 화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내가 연산이 2개라고 했어요. 연산이 2개예요. 기억나죠? 자, 화는 ring, 영어로 r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R을 따라가고요. 연산이 2개이기 때문에 표시는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건 곱하기 아니라 내가 뜻하는 연산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연산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환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야. 얘들아, 그러면 일단 군이라는 건 뭐야? 군이라는 거는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여건이 존재해야 되지. 얘네들에 대한 연산은 이 첫 번째 연산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여건이 존재하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교환 법칙도 성립하는 거야.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지금 이 첫 번째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 존재하고요.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여건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까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있는데 또 결합법칙이 있네? 연산이 두 개니까.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자, 분배법칙은 선생님이 말했었죠. 분배법칙은 두 가지 연산이 다 필요해. 그래서 A 이거가 되고 반드시 두 개 다 만족해야 돼. 얘들아, 너네가 이 순서를 바꾸는 거는 사실 너네가 접하고 있는 연산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교환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지만 이 구조가 확장될수록 의심을 가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가 똑같을까? 아니거든요. 대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어서 그거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반드시 두 방향 모두 성립한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가 한번 확인해 볼 거는, 자, 이거는 숙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환이 되는 대표적인 애는 똑같이 얘들아. 자, 이번에는 유리수. 너네 유리수 배웠잖아요. 유리수의 더하기. 이건 실제 너네가 아는 더하기를 첫 번째 연산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을 너네가 실제 아는 곱하기로 볼게요. 그러면 얘는 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버려. 그 이유를 너네가 한번 직접 조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죠? 환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환을 했어.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 애가 바로 체예요. 체는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 두 개가 필요해요. 체는 영어로 field라고 해요. 그래서 F 연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표현은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환이 돼야 돼요. 환의 조건이 엄청 많았잖아. 한번 해볼까? 첫 번째가 뭐였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었지, 그지? 두 번째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했죠. 그치?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줄게. 너네 그거를 위해서. 자, 얘를 첫 번째 연산을 빨간색이라고 할게. 자, 이 빨간색 연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산, 이 결합 법칙은 두 번째 연산이지. 분배 법칙은 연산 기호 두 개가 다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체가 되기 위해선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잖아. 이 교환 법칙은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이 체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얘들아, 이 군이 잘 보면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존재하고 여건 존재하는 거지. 항등원은 얘들아, 이 첫 번째 연산에 대한 거였죠. 근데 이 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고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자, 여기서 항등원, 여건이라고 하면 이 체에서 연산이 두 개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연산은 이름을 단위원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연산에 대한 여건은 단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너네가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더 찾아보고요. 되게 디테일하고 따져야 될 게 많지. 자, 그러면 또 우리 애들은 열정이 많으니까 체가 되는 예시를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사실 우리가 위에서 아까 다뤘던 유리수, 얘는 유리수예요. 유리수 더하기 곱하기 연산은요, 체도 성립해요. 환까지는 아까 성립한 거 보인 친구들은 다 보였을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유리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지,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는지. 항등원은 1이 돼요. 한번 해봐봐. 자, 여건이 존재하는지, 이 여건이 다시 유리수와 안에 있는 애인지 그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 환, 체, 즉 대수에서 다루는 대상들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어.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떤 순서로 되겠어? 가장 큰 애가 군이 되겠지. 군을 만족하는 조건이 3개가 있었죠.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그치?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산은 다 존재해야 되죠. 연산. 얘에서는 아직 연산 1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환이 되려면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군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체는 일단 환이 돼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 즉 단위원이 존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산에 대해서 여건, 단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는 연산이 2개였지? 점점 더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대수에서 다루는 대상은 군한체뿐만은 아니에요. 이데알도 있고 정력도 있고 엄청 많아. 근데 그건 다 생략하고 아주 그냥 혓바닥으로 핥은 정도, 그 정도만 너네가 대수를 잡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걸 다시 정리해보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평면 도형, 입체 도형에서 길이, 넓이, 부피 등을 다뤘고, 위상 같은 경우에서는 뭘 다뤘어? 공면의 이성적 성질인 오일러 표수와 채색수를 다뤘었죠.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 군, 환, 체 등의 대수적 체계에서 어떤 성질을 공부하는 학문이냐 하면 연산법칙,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이횟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즉 얘들아, 너네가 그때 동형이란 거 기억나? 위상적으로 동형인 두 공면은 여기서 오일러 채색수와 다른 대상에서 오일러 표수가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형인 두 대상에 대해서는 위상적 성질이 똑같이 성립했어. 대수도 마찬가지야. 대수적으로 동형인 두 대상, 대수적으로 동형인 두 군은 연산법칙이 한쪽에서 성립했으면 다른 쪽에선 당연히 성립하고요. 한쪽에서 그 방정식의 해이 개수가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방정식의 해이 개수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왜 유용하냐? 내가 비교적 탐구하기 쉬운 군에서 연산법칙과 방정식의 해이 개수를 찾아 놓으면요, 얘들아, 다른 동형인 것에 대해서는 그 연산, 복잡한 연산으로 할 필요 없이 여기 좀 쉬운 거에서 탐구한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갈로아라는 사람이 엄청난 아름다운 이론을 아름다운 거를 발견했는데, 오차 방정식의 근에 존재할까? 자, 잘못 썼어. 근의 공식은 존재할 건데, 너네가 2학년 때 가면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딱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는 존재해요. 근데 그럼 궁금하잖아. 5차 방정식에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공식이란 거는 얘들은 뭐 거듭제곱근을 이용한다는 그런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데, 존재하지 않음을 어떻게 보였냐면, 일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대수적 성질이죠. 그래서 이 대수적 성질을
그 군과 체를 이용해서 동령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갈로아인데요. 이 이론은 엄청 유명하고 엄청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론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좀 너네한테 이해하기 쉬운 책을 소개해줄까 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